자, 랭크 57입니다. 여기의 타이틀은, 주제는 인칭대명사와 제기대명사다. 이 두 개를 같이 타이틀에 적은 이유는 딴 거 없고, 여기서 인칭대명사를 쓸 자리와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쓸 자리를 구별해내자. 그겁니다. 자, 인칭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격, 목적격, 그 다음에 보격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말을 썼는데, 보는 즉 주어하고 똑같습니다. 보 자리에 들어가는 대명사는 주격으로 써요. 주격으로 씁니다. 그래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그 격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서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거를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주격을 쓸 것인지 목적격을 쓸 것인지 아니면 소유격을 쓸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소유 대명사를 쓸 것인지. 그렇죠? 여기서 소유 대명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녀의 하면 her죠. her. 그런데 일반 소유격 대명사는 단독으로 절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나 이 소유격과 목적격 모양이 똑같죠. 그죠? 근데 어쨌든 소유격이라고 보고, 이 소유격 다음에 s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단독으로 그냥 그녀의가 아니고 그녀의 것이라는 소유를 의미하는 어떤 대상이라는 말 그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는 어떤 말로서 단독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칭대명사에서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려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잘 봐야 되죠. 그죠? 그거를 유념해서 봐야 되고, 그것과 아울러서 제기대명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기란 말 자체가 뭡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 그 결과가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reflexive, 반사적인, reflexive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으면 그 동작에 대한 어떤 결과가 목적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 동작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럴 때 이 목적어, 즉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 혹은 동일물인 경우에 이걸 제기대명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기대명사의 죄기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연습을 해서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칭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리고 소유대명사,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포인트고, 그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은 대상, 일치했을 때 거기에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 요것을 여기서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랭크에서는 제가 앞에라는 건 바로 앞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 앞 랭크에서는 거기에서 대명사의 수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대명사의 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문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뻔한데, 묻는 의도는 뻔한데 가장 까다로운, 답을 찾기가 귀찮고 까다로운 문제가 바로 수라 했죠. 그죠? 수일치. 그러니까 그 인칭 대명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이 단수냐 복수냐를 보고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안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판별하는 것인데, 그에 비하면 이건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우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선생님이 랭크 1강에서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명징하게 알 수 있는 용어와 이름을 붙여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머릿속에 담아두는 저장의 어떤 이 기술로서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말을 명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자, 그렇듯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명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대명사 문제는 어떤 유형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류를 시켜서 그 분류의 카테고리를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여러분들 정리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뭐 꼭 영어 문법이나 영어 뭐 이런 거를 배우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을 분류를 시켜서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분류를 시켜서 그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학습을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그거는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명사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첫 번째, 단수형 대명사, 단수와 폭수를 구별하는 대명사 유형. 여기서처럼 인칭대명사와 대명사를, 재계대명사를 구별하는 유형.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일반 대명사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이미 여러분들 공부를 좀 했어요. 관계대명사와 일반 대명사의 구별. 이런 거 있죠. 관계대명사와 일반 대명사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여기에 관계대명사로 써야 될지 일반 대명사로 써야 될지 구별하는 거. 이렇게 분류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 분류를 시켜놔놓고 대명사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1번 유형인지 두 번째 유형인지 세 번째 유형인지를 여러분들 바로 딱 보고 그거를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 그대로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접근하고 풀고 영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 문항에서 틀린 거를 찾아라 했습니다. 이게 대명사 문제니까 대명사에 관련했던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언제나 위치와 기능을 잘 봐야 돼요. 기능을 알려면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는 본질적으로 위치 중심이니까. You should expect everyone to have the same opinions as you. You라는 건 소유격이죠. 자, 조금 전에 한 2, 3분 전에 제가 뭐랬냐면은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소유 대명사하고 소유격하고는 다릅니다. 소유격 대명사는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누구의 이런 뜻이죠. 그의, 그녀의, 나의, 우리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해도 누구의라는 말 요까지만 쓰지 않죠. 반드시 이 말을 쓰려면은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명사가 꼭 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게 의가 소유를 뜻하는 거니까 그 소유의 대상이 무엇인지 꼭 나와야 돼요. 꼭 나와야 됩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er 됐죠, 그죠?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거예요. 꼭 뭐가 와야 돼? 뒤에 명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녀의 무엇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사의 무엇 이렇게 꼭 나와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물론 여기서 you로 바꿀 수도 없지만 as you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도 as your 이런 표현은 일단 쓸 수가 없다. 굳이 쓰려면 또 말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보니까 as와 the same 이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그래서 the same 다음에 as, the same 다음에 that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 나왔으니까 하고 갑시다. the same 어쩌고라는 부분은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약하고 as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요. 명사가 나옵니다. 알겠죠? 명사입니다. 자, 뭐의 것과 똑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the same 다음 as가 나오고 that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that이 나올 때는 요거 다음에는 주어 동사 절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 구별해서 알아둡시다. the same as는 명사, the same that은 절, 주어 동사 이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해석은 이거나 대동소이해요. 뭐뭐와 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뭐와 같은? 당신의 것과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your opinion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을 하고 대명사로만 쓰려면 소유 대명사 your's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소유격이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명사의 소유격을 만약에 쓰려면 예를 들어서 탐을 할게요. 탐의 것 이렇게 Tom's 이렇게 쓰면 돼요. 알죠?
일반 명사의 소유격에서는 소유 대명사의 표현을 여기 어퍼스로피 s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의 소유격에서는 명사의 소유 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있으면 뭐뭐의라고 되고 없으면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됩니다. 다음의 것 이런 식으로. 자, how we see you comes from how we believe others see us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how we see us 여기 주어고 comes from이 동사고 how we believe others see us가 뭐 목적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굳이 하자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가 we believe 생각하기에 남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에서 나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은 남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느냐의 관점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틀렸죠? 여기 틀렸죠? we와 us 주어와 목적어가 지금 동일인이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ourselves 제기대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ourselves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테스트 1으로 갈게요. My neighbors keep insisting that keep ing는 계속 뭐하다죠. 계속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 뭐이죠. 자, 이웃들이 뭘 고집하느냐, 뭘 계속 주장하느냐. The tree standing between our houses. 이거죠. 우리 집 사이에 standing 있는 나무가 is there 그들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남이나 뭐 어쨌든 안 됐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고 어쨌든 나무가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됐죠. 그들의 것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들의라는 말만 쓰고 말았죠. 이렇게 쓰고 말았습니다. 이거죠. s가 붙어야 되죠. 자, 이 there의 소유 대명사는 theirs입니다. theirs, s가 붙습니다. 1인칭인 경우에는 따로 그냥 표현이 있죠. 그죠? 물론 다른 것은 물론 다른 표현이 있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규칙 변화죠. I, my, me 완전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대명사 우리의 복수형 있죠. 이거에도 s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2인칭도 보면 뭐고 s 붙이면 되고 그녀의 여기도 s 붙이면 되고 he는 he에서 s 붙이는데 이렇게 안 쓰죠. his 이렇게 쓰죠. 그죠? 철자가 아마 이렇게 바뀐 걸로 봅니다. has 이렇게 되니까 발음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heir, theirs 이렇게 되고 it, each 이렇게 되죠. 그죠? 다 s가 붙습니다. 그래서 s가 붙는 것들은 전부 소유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된다는 거. 자, the man cut him with an axe while chopping wood alone. 말만 들어도 끔찍하네요. 그 남자가 그를 배웠다. 일단 여기 틀린 문장이 아니라고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남자와 목적어 자리에 있는 남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이래 되면 그 남자가 그를 배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를 배웠다. 뭘로? 도끼로 쫓았다 이 말입니다. 뭘 하다가 나무를 여러분들 만약에 alone이 만약에 없으면은 이 문장은 the man과 him이 다른 사람이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아이고 뭐 이거 도끼로 베가지고 피가 묻었네. 끔찍해. 지웁시다. 연출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럴 텐데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뭔가 말대로 된다는 게 그죠?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어쨌든 혼자서 이랬죠. 혼자서 했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나무를 베다가 그죠? 나무를 찹하다가 도끼로 지를 벤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인물이니까 제기대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himself 이렇게 해야만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 언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별로 안 다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we are surrounded by people in need. 여기 need는 앞에 있는 people 이걸 꾸미는 거죠. 곤란에 처한 사람. 곤란에 처한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는
목격하지 않는다,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들 자신을. 뭔가 말이 이상하죠. 이 뭐 위와 목적어가 서로 다른 사람인데 뭐 아니면 ourselves라 해도 뭐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틀린 거죠. 제기대명사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명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그냥 인칭대명사로 써야 되죠. 여기에 이 people을 가리키는 틀렸습니다. 물론 뭐 제기대명사가 강조용법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 강조용법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표현입니다. 강조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대상을 말 그대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상의 어떤 명사의 바로 뒤에 서거나 문장 끝에 서거나 이렇게 쓰고 누가 직접 그 사람이 직접 그 사람 자신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그렇게 해석하는 형태입니다. 그 대신 그때는 강조용법은 부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장의 어떤 필수 요소로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her passion for teaching, 가르치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은 passion, isn't as strong as me 였습니다. 나만큼 강하지가 않다 했어요. 이 문장을 그대로 적어 놓으면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 대상은 요거 비교급이니까 서로 비교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열정과 me 그러면 내 자신이죠. 나를 서로 비교하는 거 되니까 뭔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저거는 논리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고 그녀의 열정이 나의 열정만큼은 강하지 않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녀도 강하긴 하겠지만 나만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me는 my passion이란 말이에요. my passion. 말이 중복되니까 여기 소유 대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mine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she seems to be a good teacher. 그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 같다. Without putting much effort into it.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선생님이 될까 아이가? 이 말은 이제 좋은 선생님으로서 어느 정도는 천부적으로 좀 타고난 게 있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천부적인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많는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자신의 어떤 본분을 다하는 입장으로서의 일, 직분, 직업이죠. 힘들지 않는 일은 없어요. 모두 다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도를 따져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일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중요도, 이 사회에서의 어떤 중요도의 순서를 굳이 정하자면 남을 가르치는 일이 아마 앞쪽에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가르치는 일을 신성하게 생각을 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나름의 어떤 직분의식, 직업의식이 투철해야 된다고 봐요. 자, 계속 가르칠게요. 자, 5번입니다. As a little girl, Susan would often imagine her living in a beautiful countryside away from crowded cities, traffic jams, and noisy people. 자, 어렸을 때, as a little girl, 어렸을 때 말입니다. 수잔은, 여기 우드는 습관, 과거의 어떤 습관을 나타내는 우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종 상상을 하곤 했다. 뭐를 상상하느냐? Imagine her, 그녀의 living, 그러니까 자신이 평화로운 시골 countryside way죠. countryside, 평화로운 시골에 살고 있는 그녀를 상상하곤 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수잔이 자기 자신을 일단은 상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자기가 자기를 상상한 거니까 이거 역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기대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맞죠? 자, away from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복잡한 도시, 교통체증, 시끄러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평화로운 시골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고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테스트 2입니다. 자, 영작을 할애했어요.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야 된다. 20년 후라는 말을 빼고는 통으로 다 적어야 되네. 자, 그들의 어린 시절의 집에 대한 기억을 얻는 이가 얘들이 주어야 되네. 그녀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일치하지 않았다. 뭐 doesn't match 뭐 이런 말 나오겠네, 그죠? 뭐 않았다니까 과거니까 didn't match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그의 기억이죠. His memory. 자, 가볼까요? His memories about their childhood home didn't match hers. 여기 hers는 뭐죠? Her memory죠. her memory입니다. her memories. 이 말을 줄여서 hers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녀의 것이니까 hers 이렇게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걸로 봅니다. 단지 여러분들 이런 매치 이런 동사를 알아두면 좋겠죠. A 매치 B 그럼 A와 B는 일치한다 이렇게. 입니다. 휴가를 간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는 밑줄 하면 안 되나 그죠?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일상생활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서 to 부정사죠.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put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everyday life 했죠. between A and B죠. 그죠? A와 B 사이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들 자신. 여기 between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 주어와 같은 사람이니까 themselves. 그 다음에 그들의 일상생활이니까 life. 여기 life는 추상적 명사로, 추상명사로 사용된 거니까 그냥 복수형 필요 없이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뭐와 뭐뭐 사이에 거리를 둔다 할 때 put distance between 이렇게 쓴다는 거 그런 구문 자체를 하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완성을 시키면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광고업자들이 그 상품에 부여한 여기서 광고업자들이 그 상품에 부여한 이미지 이렇게 수식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을 살지도 모른다. 뭐 할지도 모른다. may죠. 살지도 모른다니까 may도 하면 buy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buy products. 상품을 살지도 모른다. 자, 상품을 왜 사느냐? 뭐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나온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associate A with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A와 B를 서로 연관시킨다는 말입니다. 여기 문장의 주어가 위니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미지와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상품을 산다. 요 대리아는 이미 있다, 그죠? 아까 내가 수식 관계를 했던 요거는 이미 있고 밑에 그 상품과 그러니까 여기에 광고업자들이 attach 다음에 여기 목적어 자리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상품에 attach 붙인, 그죠? 이미지와 우리 자신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뭐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광고에 속아서 산다 말입니다.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A라는 제품을 먹거나 마시면 그거와 똑같은 것을 먹거나 마시면 그 유명인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주죠. 네 번째 4번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이벤트나 약속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해볼까요? Keep a journal every day. 저널이죠. 나는 일기를 쓴다 했습니다. 우리가 저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다이어리도 일기고 저널도 일기이긴 한데 뭐 둘을 굳이 구별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냥 다이어리라면 왠지 자기의 어떤 이 사적인 생각을 옮기는 글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저널이라면 물론 자기의 사적인 일도 적겠지만 인생의 계획이라든지 그날의 반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일정이나 계획의 입각에서 계획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서는 어떤 기록이 있죠.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들어요. 자, 그래서 하기 위해서 했죠. To stop myself from forgetting any important events or appointments죠. 여기 보니까 step from이죠. ing. 그죠? 누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겁니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stop from ing예요. stop from ing. 그리고 이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가 I니까 stop 다음에 목적어를 myself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중요한 사건이나 약속 따위를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쓴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당신의 것보다 100배가 더 강화됐어요. 뭐가? 인공팔이. 인공팔이. 그러니까 낚싯줄로 만든 인공팔이 당신의 것이라는 거 보니까 yours 이라고 하면 되겠죠. yours. 여기 your's라는 거는 your arm이겠죠. your arm이겠죠. your arm 혹은 your arms가 되겠죠. 근데 여기 단수니까 your arm이라 하면 되겠네요. is 100배 더 강화됐으니까 배수 비교급이죠. 100입니다. 100. 자, no. 그냥 100도 안 되고 times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100 times 비교급 than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를 뭐 동동 비교급으로 써도 똑같아요. 100 times as strong as yours 이렇게 해도 돼요. 이래 해도 똑같습니다. 100배나 더 강화된 말입니다. 그 100배 더 강한 거는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세다는 말입니다. 세다. 아주 강화된 말입니다. 모든 부모님처럼 우리는 자녀들이 여기서 우리는 이게 주어가 될 것 같네요. 원한다가 동사가 될 것 같고 우리의 것보다 더 행복한 세상에 자라기를 우리의 것 ours 이렇게 되겠죠. 또 비교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처럼 we want our children to grow up in a happier world than ours 이렇게 되죠. 우리 세상보다 더 행복한 세상에서 grow up 자라기를 원한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밝기도 물론 하지만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워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인구 절벽 국가입니다. 노령화, 가까운 일본도 노령화 사회로서 이미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이 노령화 인구의 비율이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뭐 많은 게 좋기도 하겠지만 사회적 어떤 기본적인 재원이 많으면 노인들이 많은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전체 한 나라를 먹여 살리려면 노동 계층이 두터워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에 돈을 내는, 즉 세금을 내는 그 비율이 있죠. 비율이 너무 낮다 이 말이죠. 앞으로 20, 30년 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만을 봤을 때는 좀 암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을 하야만 이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이 남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남보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잘 설계를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뭐 뻔한 이야기죠. 선생님으로서 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많은 독서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어디 돌아다니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뭐 알케미스트 이거 주인공 산티아고처럼 뭐 양떼 모르고 어디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읽고 보고 하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어떤 질서라는 게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 질서에서 내 나름의 어떤 행복의 축을 정하게 정해서 사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꼭 영어만 한정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